중학교 입학 원서를 쓰면서 중학교 입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과연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 중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중학교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시험도 보고요.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탄탄하게 학습을 잡아도 놔야 되고요. 중간에 또 사춘기라는 복병도 있고요.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일단 학교 급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아이도 부모님도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게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가기 전에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준비해 둬야지 중학교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중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학교 입학 전에 초등학교에서 준비하면 좋은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시리즈로 소개를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해야 될 것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준비해야 될 거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학습적인 면에서 뭘 준비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학습적인 면에선 구멍 없이 탄탄하게 초등과정을 다 익히고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물론 선행도 중요하고요. 중학교 입학 전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입학 전에 공부하는 거 선행이라고 해봤자 모든 과목을 다 선행할 수는 없죠. 기껏해야 영어나 수학 정도 선행을 하실 텐데요.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초등과정에서 갖고 가는 지식이 다입니다. 그런데 사회나 과학 교과서 보신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이 많지 않고 어렵지 않다고 해도 그 과학이나 사회 과정을 올 마스터하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과학이나 사회를 따로 공부를 시켜서 학습지를 풀거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시키시는 분들은 다를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100% 마스터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전에 초등학교에서 배운 그 내용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해서 올 마스터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학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쌓일 게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각 교육과정에서 배운 거에 확장되고 깊어지는 내용으로 학습 내용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학년부터 6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실하게 가다듬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학년부터 6학년요, 교과서를 준비를 하셔서요, 쭉 읽어보면서 모르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체크해 보세요.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아이가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문장 하나하나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 이건 왜 그럴까? 라는 거를 설명해 가면서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빠진 부분은 다시 익히고 배우고 그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준비해서 중학교를 입학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면은요, 태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는요, 담임선생님 한 분만을 만났죠. 담임선생님이 올 케어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1대1로 의사소통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핵가족화 되면서 어른과 대화를 할 기회가 많지 않죠. 아이들이 만나는 어른이라면 기껏해야 학원 선생님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학원 선생님은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생활지도가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에 딱 입학을 하면 갑자기 10명 이상의 어른을 한꺼번에 만나게 됩니다. 10명 이상의 어른이 모두 사고방식도 다르고 의사표현 방식도 다 다릅니다. 대화의 방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10명의 어른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의사를 똑바로 말할 수 있고 자기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경우로 바뀝니다. 관계가 확장되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대화하는 대화 스킬을 연습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손하되 자기 의견은 표현할 수 있게 말이죠.
yes but 화법이라고 하죠. 일단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요. yes but을 활용해서 대화를 하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일단 긍정의 의미를 표현을 한 다음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트러블이 있는 중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게 아니죠 라고 먼저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과 의사소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연습시켜서 가면 좋습니다. 이거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니까요. 이 방법을 지금부터 가정에서 연습시키셔서 입학시켜 주세요. 아이가 갑자기 많이 만나는 어른들, 선생님들과 대화할 때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학습과 태도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인데요. 바로 자기관리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학습에서 이것을 반영을 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될 것이고요. 생활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 혼자서 자기 일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학습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고요. 관리에서도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한 시기가 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모든 일을 선생님이 알림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 알림장이라는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내되는 가정통신문 이외에 반에서 전달 사항은요, 아이들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전달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몇 시에 끝나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시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부모님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만큼 자기관리 능력이 성장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해라 라는 의미로 아이들한테 다이렉트로 전달해요. 그래서 아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아이한테 몇 시에 끝나니? 모르겠어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니? 모르겠어요. 해버리면 의사 전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몰라서 아이가 허둥지둥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것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수행평가가 각 과목별로 다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도 학습면에서 필요합니다. 자, 모든 수행평가는 자기와의 만남이에요. 자기의 해결 능력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누가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자기와 만나는 그 학습, 거기서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지, 무엇을 모르고 있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혼자 해결해 보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 학습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준비물을 챙기는 것, 과제, 평가에 대비하는 것 모두 다 자기가 자기 것을 챙기는 연습이 잘 돼 있을 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물건도 잘 챙기고 자기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보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이것은 단지 중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커 나가면서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조금 아이랑 분리시켜서 아이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준비하도록 연습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 밖에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돼요. 이제 몇 시간이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죠. 중학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공부 방법을 찾아 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학원도 다녀봤다, 과외도 다녀봤다, 혼자 해봤다, 인강도 해봤다.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려면 그 시간을 이겨낼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학교에 들어가면
배우던 운동들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중학교에 학교가 늦게 끝나고요. 학교가 늦게 끝나고 나서 학원을 하나나 2개 정도만 가도 벌써 저녁 시간이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체력을 키워놓는 게 중요해요. 지금 급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공부의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운동 하나쯤은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꼭 계속해서 시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월수금 3번만 해도 괜찮아요. 3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어내고 건강하게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도록 도와주고요. 체력도 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그만두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시켜주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가면서 체력의 바탕이 됩니다. 오늘은 중학교 입학하면서 초등부터 뭘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라는 것은 초등학교까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메인이 되어서 준비해야 되고 메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는 메인으로 등극할 때가 되었어요. 아이와 모든 것을 상의하셔서 어떻게 너 인생을 꾸려나가고 싶니? 거기에 엄마는 옆에서 서포트 역할을 해줄게 라는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걸 아마 요구할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요. 내가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 이제 아이가 제대로 독립을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린아이인 것 같지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해서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중학교 시기. 이제 준비는 탄탄하게 해두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중학 입학을 준비해 보세요. 그게 바로 아이와 다른 부모의 마음가짐 준비입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